자, 이번 시간은 569쪽 능력 발전이죠. 공무원이 어떻게 채용되는가 첫 단계가 임용을 했죠. 임용 단계다. 임용에서는 제가 볼 때 시험이 출제될 거예요. 시험 파트. 임용이 끝났다. 두 번째는 이제 능력을 발전합니다. 능력 발전. 이 능력 발전 단계에서 우리 3회 시험에서 금평이 나왔죠. 근무성격 평정의 문제점에서 총체적 오류가 나왔다. 능력 발전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자. 사기악량. 이렇게 정의되겠네요. 능력 발전의 첫 단계 이제 교육훈련이 나오죠. 교육훈련. 의미 없고 교육훈련에서 제가 하는 것만 좀 해주세요. 의미 없어요. 그래도 개념을 한번 살펴볼까요? 교육 플러스 훈련이니까 개념. 공무원의 가치관 형태 변화를 통해 다양한 지식 기술을 습득하여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를 말한다.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페이지를 좀 넘겨서요. 560개 3번 종류 나오죠. 이제 교육훈련의 종류가 많다. 종류에서 1번 그냥 눈어봐. 토론이죠. 포럼이랑 있고 패널, 뭐 심포지엄 대담 필요 없고, 사례연구법 케이스스터디 필요 없고, 3번 밑적어봐. 직장훈련 OJT 온더잡 트레이닝 OJT 온더잡 트레이닝. 직장 내에서 자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청 예를 들면 노원구청에 근무하는 갑돌이가 있어. 갑돌이가 노원구청 내에서 상관으로부터 직접 직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운다. 직장 내에서, 그러니까 온더잡 트레이닝, 직장 내 훈련. 그런데 갑돌이가 노원구청 소속 공무원이지만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한 6개월 정도 교육만 전문적으로 받게 합니다. 밖에서 받는다. 그것다 오프 더 잡 트레이닝, 사회 훈련, 밖에서 받는다 해서 직장 외 훈련 이렇게 말하죠. OJT 간다고 우리 그러죠. 피훈련자가 아닌 게 교육생이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쌓고 지도를 받게 하는 훈련이죠. 온더잡 트레이닝, 직장 훈련. 순기능은 첫째, 훈련이 추상적이지 아니고 실제적이다. 직장 내에서 직접 하니까. 두 번째, 실시가 오프 더 잡 트레이닝보다 용이하겠죠. 그리고 3, 훈련으로 학습 및 기술 향상을 할 수 있으므로 구성원의 동기유발이 가능하죠. 넷째, 상사나 동료 간의 이해와 협동 정신을 강화한다. 마지막, 구성원의 습득과 능력에 맞게 훈련할 수 있다. 근데 역기능도 있어. 일도 하면서 교육을 받아 반발이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없죠. 예정된 계획에 따라 진행될 수 없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역기능은요. 첫째, 우수한 상관이 반드시 우수한 교관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정말 일과 훈련 모두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다수 구성원을 일시에 훈련시킬 수 없죠. 맨투맨을 이거 가르치다 보니까 교육훈련의 내용과 수준을 통일시키기 곤란하다. 전문적인 고도의식과 기능을 가르치기 힘들다. 마지막 별표,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기 곤란하다 이거야. 대표적으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오프 더 잡 트레이닝은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에 가면 혁신도시가 생겼어. 거기에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 간 거야. 그래서 지방직 공무원들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강의를 받게 돼 있어. 그게 바로 오프 더 잡 트레이닝. 아마 저도 이제 올해 아마 거의 내가 아마 강의를 나가게 될 거예요. 아마 초청받아서. 오프 더 잡 트레이닝 반대가 되겠죠. 근데 이거 장점은 1번만 맞죠. 현장의 업무 수행과는 관계없이 예정된 계획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단점도 비용이 많이 들어 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게 정했고요. 6번 오스본에가 말한 브레인스토밍, 두뇌혁명을 뭐라고? 브레인스토밍 그러죠.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하고 두뇌 개발이나 창의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방법. 즉 심리적 억제가 없는 상태를 조성하고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계급장 떼고 토론합시다. 브레인스토밍. 참가자들이 대수준대로 많은 독창적 의견을 내도록 노력하므로 이미 제시된 여러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동그라미 편승기법, 돼지, 피그백킹의 사용을 지향한다. 7급 시험에 한번 더 편승기법.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브레인스토밍 이거 말하는 거야. 우리가 KT가 광고 카피를 짜낼 때 KT 팀원들 있겠지. 팀원 KT에서
광고를 짜낼 때, 예를 들면 제일기획 해볼까? 제일기획이라는 회사에서 카피를 짤 때 말이야, 뭐 KT 광고 중에 뭐가 생각나? 빠름 옛날 기억나지? 그럼 한번 생각해봐. 어떤 광고를 낼까? KT에 맞는 광고를 내보자. 팀원들한테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합니다. 일단 갑돌이는 KT니까 통신이니까 빠른 게 먹히지 않으니까 빠르다 이렇게 된 거야. KT 광고는 빠르다 이렇게 내자는 거야. 근데 절대로 갑돌이가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비판해서 한대, 팀원들이. 비판을 만드는 거야? 을순이는 갑돌이가 낸 의견에다 자기 의견을 또 첨가시키는 거야. 편성하는 거야. 빠르다 좀 진부하다 해서 빠르면 어떨까? 빠름 또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갑을 병이 그럽니다. 빠름 너무 단순해. 그래서 을순이 의견에다가 빠름 플러스 빠름 해보는 거야. 빠름. 좀 괜찮은데? 했더니 정도라 그럽니다. 대한민국은 석삼자를 좋아한다. 해서 빠름은 어떨까?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아이디어의 질이 아니라 양을 중시해. 두 번째는 상대방이 제기한 아이디어에서 비판 금지야. 꼭 알아야 돼. 더해 나간다. 무슨 기법? 편성 기법. 피그니 백킹 이렇게 말해. 피그 백킹. 그리고 3. 기본 원리 1. 우스꽝스럽거나 비현실적인 아이디어 제안도 허용하며 상대방이 제기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에 대한 비판 금지. 그리고 3.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마지막 4. 결합과 개선을 중시한다. 신디케이트 이거 분단별 토론. 우리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HR 홈런 시간 그게 바로 분단별 토론이요. 그거 필요 없고. 감수성 훈련 별표해봐. 센시티브 트레이닝 감수성 훈련. 감수성 훈련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도전 지구탐험대 체험 삶의 현장을 말한 거예요. 도전 지구탐대가 뭐냐? 우리나라 연예인을 선발해서 우리나라와 전혀 문화적 풍토가 다른 아프리카 울랄라족한테 보내서 걔네들하고 1, 내지 2주 동안 합숙훈련 하면서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아서 인간관계를 개선해서 협동심을 높여보자. 실제로 체험했잖아. 체험. 이게 바로 감성을 그립니다. 그 체험 삶의 현장. 그런 걸 말한 거예요. 도전 지구 탐험대. 요즘 뭐 김병만이가 나오는 뭐 정글 뭐 탐험이냐? 그것도 이거 좀 비슷한 거란 거죠. 감성훈련. 첫째, 본격적인 태도 변화의 훈련 방법으로서 내용보다는 과정에 치중한다. 즉 사람들이 비정형적인 심리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다른 사람에게 대한 태도는 어떠한 것이어야 할 것인가를 터득해 가는 것이다. 이 훈련 방법은 50년대 미국에서 발전된 관리자 훈련 방법으로 실험실 훈련, T그룹 훈련, 팀 그룹 훈련, 합숙 훈련 등으로 불리며 OD 우리 배웠죠? 오가나이제이션 데벨롭먼트 조직 발전의 주요 기법으로 오늘날 강조되고 있다. 3번 대개 10명 내에 다 모르는 사람이야. 대개 10인 내의 이질적인 사람을 구성하여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서 1, 2주 동안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터놓게 한다. 이러한 감성훈련은 집단행위 과정에서 체험적이에 초점을 둔다. 5. 목적에서 기억만 정리해봅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기인식. 그리고 니은 타인의 입장과 태도를 이해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신뢰와 협동심 고양이 궁극적 또 쳐봐. 협동심 고양. 한계점도 있어. 기억. 훈련 과정에 사회자나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수동적이며 주입식 교육 과정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효과가 적다. 10번이 시뮬레이션. 우리 모의 실험 그러죠? 가상 실험. 시뮬레이션은 피훈련자가 교육생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면하게 될 어떤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대처하도록 한다면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11번 명목 집단 기법. 이름뿐인 집단 명목적이다. 명목. 노미니얼 그룹 메소드. 명목 집단 기법은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해결 방안을 구상하고 그에 대해 제한된 집단적 토론만 한 후 표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보충 교육훈련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는데 창의성 향상 훈련 기법 적어봐. 창의성 향상 훈련 기법이 있고 밑에 두 번째 지식관리 기법.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간단히 창의성을 높이는 거 그냥 내용을 알 필요 없어. 밑줄만 가봐. 반전 기법. 우리 반전 드라마. 반전 기법, 뭐 비유 기법, 교우 충실화 기법, 행태학적 분석 기법, 악격 활용 기법, 생각하는 탐험형.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돼 있죠. 교육훈련 기법은 크게 지식관리기법과 창의성 향상 훈련 기법이다. 다음 중 창의성 향상 훈련 방법 틀린 것은 1. 반전 기법, 2. 비유 기법, 3. 교우 충실화 기법, 4. 악격 활용 기법, 5. 브레인스토밍. 정답 브레인스토밍. 이럴 정도밖에 못 낸다. 이게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근평, 근무 성적 평정은 작년 3회 시험에 출제가 됐다 이거야. 올해 또다시 출제하기는 좀 뭐하죠? 솔직히 뭐하다. 근평. 근데 좀 이슈되는 게 또 근평이거든. 근무 성적 평정에서 공무원을 퇴출시키겠다. 인사혁신처장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신경 써봅시다. 제가 자세히 말하는데 작년에 나왔던 근무 성적 평정의 문제점, 총계적 오류가 올해 나올 수는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근무 성적 평정 방법 정도는 묻지 않겠냐. 그건 나올 만한 문제죠. 근평. 이 우리나라 근무 성적 평정 제도를 이해하자. 둘째, 근무 성적 평정 기법 이야기. 3번이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항상 나왔던 문제야.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총계적으로 나온다. 그대로 나와줬잖아요. 근평의 문제점과 사례 제시 이야기. 올해는 이제 3번은 나오면 안 되겠지. 개념. 공무원의 근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승진 및 보수 결정에 인사관리 자료를 얻는 데 활용한다. 그리고 3번.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승진의 기준 중 가장 주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4. 지금까지 해왔던 일만 평가해. 과거, 현재 능력만 평가합니다. 평가 방법이 4개 있는 봐라. 첫째, 역량평가가 있고, 둘째, 직무성과계약제, 셋째, 다면평가. 이거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2회 시험, 1회 시험에서 다면평가. 하나 더 넣으면 근무성적평가. 자, 근평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죠. 다면평가.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고, 그런데 요즘 다면평가는 없앴어. 참고로만 사용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왜냐면 한계점이 많다고 제가 보니까 다면평가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죠. 9급, 5급, 4급, 왜는 자 SCS 그래야지 아까 고위공무원단 이렇게 정리됐다. 그러면 근평부터 해볼게요. 근무 성적평정. 근평이라는 것은 5급 이하야. 5급 이하.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게 바로 근평입니다. 1년에 몇 번 한다? 2번 한 거야. 6월 말, 12월 말 2번. 그게 바로 근평 그러고요. 그 다음에 4급 이상. 4급 이상 평가하는 것은 직무성과계약제 그래요. 1년에 한 번 직무성과계약제. 4급 이상. 그 다음에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돼. 그런 평가를 갖다 역량, 역량평가 그런 거예요. 역량 있냐면 역량평가. 그 다음에 5급, 예를 들면 5급 공무원 평가할 때 상관도 참여하고 부하도 참여하고 동료도 참여하고 민원인도 참여한 거예요. 360도 이체평가를 뭐라고? 다면평가.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다면평가. 자, 간단히 정리. 역량평가.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하는 역량을 구비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다. 거기까지만. 직무성과계약제. 직무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 관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군, 처우 등에 적용하는 제도. 다면평가. 조직 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증진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조직 내 상하 간 동료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한다. 왜 근평을 해야 됩니까? 왜 상관이 부하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까? 첫째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 개선 및 능력 발전. 셋째는 시험의 기준 타당도 측정 평가죠. 시험의 기준 타당도 측정 평가. 다섯 번째, 개인의 가치 인정 및 사기 역량. 시험에 나온다면 3번 별표 봐. 공무원 평정제도, 인사혁신 자료.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좀 변경이 될 거야. 좀 변화가 있으니까 제가 우리 시험 보기 전에 또 문제풀이 다시 다룰 거야. 바뀝니다. 또 근평 보세요. 근무성적평가 5급 이하 공무원이죠. 정기평정 6월 30일, 12월 30일 연 2회 그렇게만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직무성과 계약평가는 아까 4급 이상 그랬지. 매년 12월 30일에 연 1회. 이 근무성적평정 종류 1. 직무성과 계약평가는 4급 이상이야. 네, 근무성적평정은 5급 이하. 네, 평가자 및 확인자. 그래서
5급 이하 공무원들은 2명이 1명을 평가해. 복수 평정을 하게 돼 있다. 평가자 1명, 확인자 1명. 복수 평가. 그 다음에 직무성과 계약평가에서 1. 직무성과 계약평가 대상 4급 이상 공모 및 연구관, 지도관, 다만 소속 장관이 성과 계약평가 적합하다 인정하는 경우 5급 이하도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정립니다. 연구직 공무원하고 지도직 공무원은 계급이 두 가지야. 6급까지는 연구사, 지도사 그래. 5급 이상부터는 연구관, 지도관 그럽니다. 무슨 아시죠? 그래서 연구관, 지도관,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직무성과 계약제를 적용받아. 그다음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는 뭐다? 근무성적 평정 대상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4번 평가 항목. 공무원을 평가할 때 어떤 걸 가지고 평가냐? 평가 항목이 세 가지죠. 근무 실적 및 직무 수행 능력을 기본 항목으로 하여 소속 장관의 판단에 따라 직무 수행 태도를 추가할 수 있는 게 필수는 두 가지야. 근무 실적 하나, 직무 수행 능력. 선택사항에 뭐가 있다? 직무 수행 태도. 근무 실적은 평가에서 뭐 업무 난이도, 업무량, 완성도, 적시성. 보통 근무 실적은 한 40% 평가합니다. 40% 배점. 직무 수행 능력도 한 40%. 그러면 직무 수행 태도 몇 프로다? 20% 이렇게. 보통 그게 일반적이더라고. 그런데 직무 수행 태도를 빼버리면 근무 실적 50%, 직무 수행 능력 50%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평가 항목, 근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의 평가 항목에 대해 실시하며 평가 항목의 총점은 총 100점이다 이거야. 연 2회 실시가 원칙이며 상반기 평가는 기관 사정에 따라 생각이 가능할 수도 있다. 7번 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 신청. 공개하게 돼. 본인한테는 공개해. 이의 신청할 수 있냐입니다. 봅시다. 결과 공개, 근무 성적 평정 결과 본인 공개 원칙이야. 근데 봐. 이의 신청, 평가 결과 공개 후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하시고 확인자는 평가자 협의하여 결정함. 확인자 결정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 대상 공무원은 근무 성적 평가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뭐냐면 근무 성적 평정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상은 아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서 11번 승진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승진시키냐. 금평 70%, 짬밥, 경력평정 30%로 하여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 반영률은 95%까지 가산 반영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의 반영률은 5%까지 감산하에 반영할 수 있다. 금평 70, 짬밥, 경력 30이다. 금평의 기법에 의해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온 게 다음평가였죠. 첫째, 도표식 평정처도. 미리 도표를 만들어 놓고 그냥 평가를 하는 거죠.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으로 평정 요소마다 주어진 측정 정도에 따라 피평정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예를 들면 도표를 보면 협조성 미리 해놓고 갑돌이를 평정할 때 협조성을 한번 보는 거야. 상사와 동료 간의 원만한 협조관계 유지되는가. 봤더니 갑돌은 개판이야. 그러면 불량 동그라미 치면 몇 점? 1점이 되는 거야. 매우 좋은 동그라미 치면 뭐다? 5점. 이렇게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패령에서 강제로 나눈다 보다 강제 변법. 전부 다 부하들을 다 100점 줄 수 없었냐. 1번만 밑줄. 많은 사람의 근무 성적을 평정하는 경우 흔히 나타나는 그렇죠. 집중화 경영이나 관대화 경영을 막기 위하여 성적을 강제적으로 배분한다면 강제 배분법. 그리고 이 평정자가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평정 대상자를 각 등급에 분포시키고 그 다음에 역으로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역산식 평가할 가능성이 없죠. 네, 3번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야. 중요사건 기록법. 근무성적 평정에서 중요사건 기록법은 피평정자의 근무 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 사건들을 평정자로 하여금 기술하게 하거나 또는 주요 사건들에 대한 설명구를 미리 만들고 평정자로 하여금 해당되는 사건에 표시하게 되는 평정 방법을 말하며 피평정자의 태도와 직무 수행을 개선하기 용이한 객관적 기법이냐 밑줄. 튀는 행동, 이례적인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할 위험성이 있더라. 그 다음에 나머지 보지 말고 6번 다매평가. 우리 실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죠 이제. 예를 들면 갑돌이를 평정할 때 상관도 참여해, 부하도 참여해, 동료도 참여해, 민원인도 참여해. 360도 이체평가를 갖다 다매평가.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하가 상관을 평가하다 보니까 상관도 부하의 눈치를 보는 거야.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폐지해버렸어 이걸.
폐지하고 그냥 참고용으로만 쓸 뿐이야. 참고 자료로만 쓸 뿐이다. 다음 평가 개념만 정리합시다. 조직 구성원을 평가하면서 상사한 사람의 평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사람이 평가자로 참여해 평가의 객관성, 신뢰도를 높이고는 제도, 즉 상사평가뿐 아니라 부하평가, 동료평가, 민원인평가를 병행함으로써 한 사람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면평가를 360도 평가라 부른다. 패능에서 순기능도 있겠죠. 순기능에서는 A만 미치고 싶다. 관료 조직의 권위적 관리 역자입니다. 하급자에게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동료들과 동떨어진 의견을 관철하고 상급자에게 잘 보이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들이 자연스럽게 규제받을 수 있다. 역기능도 있어. A. 포퓰리즘을 초래해.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능력이 우수한 사람보다 평가 결과 저조게 나오는 인기 투표로 변질될 수 있다. 또한 인간관계에 얽매여 주위의 눈치를 살펴는 상황에서 소시 있는 결정, 업무 처리가 저해될 수 있는 우리도 제기된다. 조직 내 포퓰리즘을 초래했다. 일 잘하는 사람보다 부하에게 막걸리 사주는 사람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아. 포퓰리즘을 초래했다. 그 다음에 이제 금평의 문제점은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을 평가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 첫째,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확보가 관련하죠. 두 번째, 거꾸로 점수를 매긴다 보다 역선제 답습. 미리 승진할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한테 점수를 매겨주는 거야. 순서대로 미리 연공서에 의해 근무성적 평정의 순위를 정하고 이에 맞춰서 근무성적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대와 집중해. 관대와 썸플 에펙트. 상관의 유능함을 보여주고자 실제보다 점수를 허게 주는 거야. 갑돌이를 제대로 평가할 때는 50점이야. 불쌍하다. 80점 올려준다. 관대와. 반대로 반대가 아니다. 그 다음에 집중화. 척도상의 중심점에 집중해 점수 주는 거야. 상관이 부하들한테 나쁜 점수를 보면 부하들이 싫어할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점수 쫙 깔아버려. 집중화 경향. 연세효가 이면 헤일 에펙트 후광효가. 하나의 평정 요소가 나머지 평정 요령을 다 비추는 거야. 갑돌이는 친절하니까 모든 일을 다 잘할 것이다. 헤일 에펙트. 평정자가 가지고 있는 인상 등에 의해서 평정 요소가 나타나는 오류. 하나의 평정 요소가 후한 점수를 받게 되면 나머지 평정 요소도 영향을 받아서 후한 점수를 받는 거야. 그래서 갑돌이는 청렴하다. 그리고 모든 평정 요소가 좋은 점수를 받는 거야. 왜? 한 종에다 평가한다. 도표식 평정서법. 고정관념, 상독도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 말하는 거야. 우리 군대에서 강원도 애들은 다 감자바위야. 갑돌이도 출신이 어디야? 강원도인데요? 너 감자바위야.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 1. 평정자가 피평정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나 지각, 선입관에 의해서 평정을 동그라미 선입관에 의해서 평정을 내렸다면 고정관념이죠. 페이지 넘겨서 시간적 오차. 과거의 실적보다 현재의 실적을 더 높게 보는 거야. 시간적 오차. 근접 오류라고도 하며 이는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평정에 대해서 생기는 오차를 말한다. 즉 오래된 실적보다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최근의 실적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데 생기는 오차. 평정상 오류에서는요. 규칙적 오류하고 총계적 오류 묶어봐봐. 규칙적 오류를 일관적 오류. 한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들에 대해 언제나 그러니까 항상 규칙적이죠. 언제나 과대 또는 과소평가한다 하면 규칙적 오류. 총계적 오류가 작년 신문지에 있어. 이게 반드시 나온다는 게 나와줬죠. 다른 평정자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규칙하게 높게도 평정하고 낮게도 평정한다. 때로는 높게도 평정하고 때로는 낮게도 평정해. 엄격하고 관대하가 동시에 나타난다. 총계적 오류. 논리적 오류는 입법고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다. 평정 과정에서 논리적 상관관계가 있는 양 요소 중 하나의 요소가 특별히 적거나 혹은 아주 낮은 점수를 받을 때 상관관계가 있는 다른 요소 높게 혹은 낮게 평정한다. 이러면 갑돌이는 작업량이 많으니까 숙련도도 높을 것이다. 한기범위는 키가 크니까 덩크슛도 잘 것이다. 논리적이죠. 뭐다? 논리적 오류다. 유사적 오류. 평정자가 자기와 유사한 사람에게 후소한 평정을 준다. 상관이 막걸리를 잘 먹어. 회식 갔더니 부하 중에 막걸리 잘 먹는 사람이 있다. 유사하죠. 유사적 오류. 네, 근본적 기속의 착오하고 이기적 착오 반대 표시해봐. 반대니까. 근본적 기속의 착오 뭐냐. 타인의 성공을 평가할 때는 개인적 요인보다는 상황적 요인을 높게 평가하고 실패를 평가할 때는 상황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 상대방을 평가할 때 네가 성공한 것은 네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상황이 줘서 성공했을 뿐이야. 나쁜 말로 이순신 장군 당신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네 능력이 아니라 상황이 좋았을 뿐이야.
근본적 기술적 반대 이기적 차고 자신의 성공을 평가할 때는 개인적 요인을 높게 평가하고 실패를 평가할 때는 상황적 요인을 높게 평가한다. 예를 듭니다. 잘 되면 내 탓, 못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못하면 조상 탓. 뭐지? 이기적 착오다.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근무성적평등은 작년에 출제가 됐지만 올해 또다시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자꾸 근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승진, 뭐 9급이 8급으로 오른다. 승진. 교육부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폐쇄형. 교육부, 국방부 왔다 갔다 해서 다 개방형 승진 그랬죠. 계급, 개념, 하위 계급 또는 하위 직급에서 상위 계급 혹은 상위 직급으로 종적, 상향적 인사이동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배치 전환은 수평적 인사이동이기 때문에 승진의 개념이 될 수 없다. 호봉, 우리가 1호봉, 2호봉, 3호봉 그러죠. 호봉. 동일한 계급 내에서 보수만 인상됩니다. 9급 공무원 1호봉, 2호봉, 3호봉 그러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2호봉을 인정해 준다 이거야. 계급제도 발달한다.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유지를 지원하죠. 일반직 공무원은 32호봉까지 존재합니다. 32호봉 되려면 최소한 33년은 근무해야 되겠죠. 여성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 승진에서 주요쟁점에서 큰 2번만 찍어봐. 비교류형 인사제. 교류가 안 된다. 인사, 예를 들면 국방부, 법무부, 교육부 인사가 안 돼. 비교류형 인사체계는 기관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인사제도이므로 교류형에 비해 기관 간 승진기의 형평성하고 불리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획재정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한날 한시에 똑같이 공무원으로 들어갔어. 어디가 승진이 빠를 것 같아? 어디가 승진이 빠르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힘 있는 부서, 빽 있는 부서일수록 승진이 어려운 거야. 기획재정부에서 사무관 달라면 한 20년 걸리는 거야. 막말로. 9급에서 간다면. 그런데 여성가족부 같은 한 10년이면 된다 이거야. 그게 바로 비교류형 인사체계에서는 기관 간의 승진 기준에 불형평성을 조례한다 이거야. 또 이런 막말이에요. 갑돌이는 노원구청으로 가고 을수리는 서울시청에 발령받았어. 누가 승진이 어렵겠어? 서울시청이 더 어렵다는 거야. 오래 걸린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4번에 담은 별표가 한국의 승진적체 해소 방안. 우리나라는 승진적체가 있단 말이야. 승진적체 해소 방안. 유사 승진제도 그래. 첫째는 대우 공무원제도. 6급인데 5급으로 대우해줘. 대우 사무관제도. 그다음 대우 공무원제도. 좀 별표해 주세요. 대우 공무원제도. 일반직 공무원 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소요 최저연 수이상 근무하고 승진 임용에 제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 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 공무원을 임용하고 대우 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너 6급 있지? 5급으로 승진을 시켜주는 거야. 유사 승진제도. 대우 공무원제도. 이제 필수 실무요원. 6급 공무원인 대우 공무원 중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근무하기 희망하고 실무 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이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정에 추천한 자를 실무관으로 임용하고 수당을 지급하며 사실상 무능력자의 승진폭이 유인책을 갖다 필수 실무용으로 6급에 계속 머물러라. 그래 수당 좀 줄게. 복수직급제 과장인데 상급이 될 수 있고 2급이 될 수 있다 이거야. 동일 수준의 직위에 계급이 다른 사람을 배치하는 거죠. 그다음에 통합정원제 7급 이하 정원은 별도로 구분 안 짓고 통합에 관련한다. 통합정원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나라 승진적체 해소 방안으로 틀린 것은 1. 대우공무원제도 2. 필수실무요원 3. 복수직급제 4. 통합정원제 5. 배치전환 정답마다 배치전환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제한제도 공무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서 예산을 전략하고 업무 구조 개선을 가져온다. 제한제도 채택되면 포상휴가도 보내준다. 특별승급도 이루어지죠. 제한제도 개념 및 전개 개념만 정리해봅니다. 주로 이제 일선 공무원들이야. 주로 일선 공무원에게 능력 발전, 창의성을 부여하고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예산을 전략하거나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업무 또는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사기를 높이는 제도로서 궁극적인 목적은 업무 구조 개선이다. 그 다음 우리나라 제한제도는 1번만 문제를
제한제도의 관장기관과 제한자격, 중앙제한제도는 인사혁신처야. 인사혁신처. 자체제한제도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담당다. 교육보건부. 우리나라 경우에는 제한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거기까지만. 네, 페이지 넘겨서 제한제도의 장단점이 나오죠. 장점. 아이디어를 냈다. 어떤 장점이냐? 첫째, 행정의 능률과 전략에 기하죠. 둘째, 조직에 대해 일체감 귀속감을 느끼게 되고 협동심, 사기향량에 기합니다. 셋째, 공무원의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고 문제해결 능력을 높인다. 넷째, 조직 내 의사소통을 촉진해서 참여의식을 높인다. 마지막, 상관과 부하 간의 인간관계를 개선합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파. 조직 내 경쟁심을 자극하여 동료 간의 인간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두 번째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한심사가 곤란하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성들 다 기억이 날 거야.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참 이 제한제도면 군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는 참고로 군대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군대를. 물론 제 아들이 군대 가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원래부터 저는 군대를 사랑했다. 저는 군대도 지원해서 갔기 때문에. 또 이제 올해부터 민간 병역 멘토 프로그램에서 제가 군인 장병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군인을 사랑해. 군인이 아셨죠? 그런데 군대 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 제가 이등병에서 병장으로 저는 제대를 했는데 군대에서 사사분기마다 제한제도라는 게 있어요. 제한제도에 채택된 포상휴가 4박 5일을 보내주는데 참고로 저는 한 번도 제한제도에서 1등한 적이 없어. 그래서 포상휴가 나온 적이 없어. 다른 거는 나왔는데 야,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587페이지, 이제 사기향량. 어떻게 하면 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겠는가? 공무원 사기. 개념. 조직 참여자인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근무역 또는 근무 등기를 말한다. 그리고 3번, 1930년대 인간관계가 강조됐죠. 심리적 요인이니까 Y론이다. 3번 그냥 사기와 생산성 관계. 사기가 높으면 생산성이 높더라. 사기가 높다고 생산성이 높은 건 아니더라. 첫째, 사기와 생산성은 직접적인 인과관계 없다. 프롬의 기대론. 아니다. 사기와 생산성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허즈버그의 반정요인. 그리고 사기와 생산성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을 보기는 곤란하다. 거기까지. 페이지를 넘겨서 5번 문제, 사기 제고방. 어떻게 하면 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첫째, 보수의 적정화와 적절한 연금제도가 확립돼야 되죠. 두 번째, 합리적인 승진제도가 운영되고 신분보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셋째, 인사상담제도와 고충지제도가 확립된다. 넷째, 제한제도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다섯 번째, 공무원단체를 인정해줘야 되겠죠. 우리나라 공무원의 사기 현황은 어떨까? 높을까 낮을까? 전반적으로 높다고 볼 수 없어. 우리나라 공무원의 전체적인 사기는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는데 주된 원인은 두 가지야. 1번, 2번만 묶어봐. 사기를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보수 수준이야. 민간 보수와 비교하여 보수액이 낮고 적정 생활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정치체제 불안정과 경직화, 인사권자의 지나친 재량권 행사로 신분보장의 불안감을 느껴왔다는 거야. 신분보장이 안 된다 이거야. 직권면직 때문에 지나치게 또 낮은 보수 수준. 그 정도 하면 되겠죠. 2절 이제 공무원의 보수라면 정립이다. 여러분이 봤을 때 공무원 보수는 높은 것 같아, 낮은 것 같아? 글쎄요, 뭐 공무원 수당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기업, 삼성전자가 가장 높은 거고, 두 번째 이제 공사 있잖아. 공사가 높고, 그 다음에 공무원. 중소기업보다는 공무원 보수가 많아, 솔직히. 명예 이런 것도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객관적으로. 이제 제 대학원 강의를 듣는 분들이 거의 다 도청, 시청, 구청의 과장, 팀장급들이 많이 와서 듣는데, 그래서 공무원 보수 박한 건 아니에요. 옛날에 비해서. 혜택이 많으니까. 계급제와 직위부재 보수 차이 이야기. 계급제는 생활급, 직위부재는 직무급. 선진국과 우리나라 보수 결정률이 정리하게. 개념 한번 정리합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뭐냐? 공무원의 보수는 근무의 대가이므로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무의 성과란 타자 수가 타자를 치는 것 같이 단순한 작업의 경우는 그 양과지를 평가하기 쉽지만 대부분 그것을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직무에 따라 기업의 평균 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아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직무급줄. 직무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 동그라미 직무급이다.
두 번째, 이건 공공재잖아. 공공재는 두 번째, 시장 탄력성이 낮아 경직성이 강한 거예요. 시장에서 공무원 보수를 정할 수 없잖아. 경직성이 강하다. 세 번째, 공무원 보수는 국가의 지불 능력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정치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이거야. 그리고 5번, 국가와 관련이 있는 점, 평균 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그리고 여섯 번째,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노동권의 제약을 받고 있어 보수결정이 불리해. 임금 투쟁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590페이지 3번 밑줄 보수 결정요인 두 가지 1번 2번 묶어봐. 경제적 요인이 하나는 뭐다? 사회적 요인. 공무원 보수를 주는데 상한선을 결정한 거예요. 많이 줄 수 없다. 상한선을 결정한 게 경제적 요인. 적게 주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적게 주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 사회윤리적 요인. 경제적 요인에서 첫째 1번만 별표해봐. 민간기업체 임금 수준하고 비교하는 거야. 공무원 보수하고 민간기업체 임금을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대외적 상대성 그럽니다. 꼭 별표해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민간 수준이 한 85% 수준이야. 공무원 봉급이 지금 현재. 근데 민간인은 뭐 38선 4호정은 끝나지만 공무원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60세까지 간다 이거야. 결국은 비슷비슷하겠죠. 두 번째는 국민의 담세 능력에 제약되는 정부의 지불 능력. 셋째는 자원 배분 정책, 경기 변동 정책으로 경제 정책. 넷째는 국내의 물가 수준에 따라서 뭐 3%, 4% 이렇게 올려준다 이거야. 사회윤리적 요인은 정부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정부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무원에게 생계비, 생활급을 지급해야 할 사회적 윤리적 의무를 준다. 그건 이제 사회적 요인이고요. 그다음 보수 체계와 보수표 같은 고려상 그냥 1번 문절 생활급 반대가 뭐지? 직무급. 생활급 공무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보수다. 그리고 니은 동그랗게 어디서? 계급제만 해. 계급제.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와 대부분의 신생국에서 보수체계 기초로 삼고 있다. 그리고 디귿 계급자에서는 계급만 같으면 같은 구급이면 일의 난이도, 책임의 경중을 불문하고 동일의 그 봉급이 지급되는 게 원칙이야. 그리고 리을 직책에 따라 보수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자격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죠. 그리고 미음 공무원의 보수를 책정할 때도 동일 노동의 동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무급은 반대죠. 기억 직무급은 직무의 내용, 곤란성, 책임도를 기준으로 한 보수를 말한다.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보수야. 그리고 니은 민간기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주로 직위불유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보수체계 기준입니다. 이것만 정해줘요. 생활급, 계급제, 직무급, 직위불유제. 그것만 해주라. 기본급은 본봉이고 부가급은 수당이야. 수당. 4번 별표해봐. 보수하고 봉급의 차이 별표. 어느 게 액수가 많은가 한번 봐요. 보수. 보수라면 봉급, 동그라미 봉급 플러스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이야. 봐, 봉급. 봉급은 그냥 뭐냐? 기본급이야. 봉급. 봉급이라면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기본 동그라미 뭐다? 기본급이야. 기본급이야. 그래서 기본급하고 수당이 있어. 기본급 수당을 다 합쳐버리면 보수가 되는 거야. 보수. 기본급만 주면 뭐가 된다? 봉급. 꼭 좀 정리해 주세요. 성과급은 연봉제 한 일종의 성과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진다. 두 가지로 개인 성과급, 집단 성과급 나눠지겠죠. 성과급. 기억만 믿죠. 개인의 능력, 실적, 성과를 기준한다. 이건 정확히 개인 성과급이겠죠. 그리고 3. 디귿 생산 성향성이 유리하죠. 미음 인센티브 부여로 경쟁을 유발시켜 능력 발전과 성과 중심의 실적들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시옷. 근데 문제가 있어. 정부 업무가 추상적이고 무형적이어서 조작적이고 공정한 성과 평가 기준이 결여된다. 그 다음에 그냥 공무원의 보수성은 완만하다 해서 J커브 그래. J커브. J에게 보수액을 등급에 따라 도표상에 표시하면 고위직으로 갈수록 급경사로 나타난 J자형 곡선을 이룬다. 실제 중요 기능을 담당하는 고위직 공무원을 우대하여 승진의 동기를 보인다. 기억. 고위직일수록 공무원 수가 적다.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월급을 많이 주라. 니은 고위직일수록 업무의 곤란도 책임도 높으니까. 디귿 장기 근속제를 우대하게 합니다. 요즘 강조 임금 피크제. 셀러리 피크. 워크 쉐어링 그럽니다. 임금 피크제. 뭐 갑돌이를 정년까지 보장하되 55세부터는 월급을 좀 꽈내리게 한다. 그래서 일자리를 나누었다. 워크 쉐어링 한 일종이죠. 임금 피크제란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생산성을 감안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
한국의 보수책이 나왔어요. 한국의 보수책에서 1번, 2번만 묶어서 발표해 주세요. 복수 보수표야. 우리는 기본급 플러스 수당이야. 부가급. 두 번째, 대외적 상대성으로 지급되며 기본급의 수준이 낮은 편이야. 공무원 보수하고 민간 보수를 비교한다. 대외적 상대성. 그럽니다. 한국, 미국, 영국 대외적 상대성 꼭 좀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 4번 성과급보다는 생활급 체계로 이어지고 있죠. 여섯 번째, 보수체계 기준이 복잡하고 비현실적이더라.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참고봐. 미국, 영국의 공무원 보수수주 결정은 대외적 상대성에 경했다. 중요합니다. 민간 임금과 균형을 이룬다. 대외적 상대 비교성. 우리나라, 영국, 미국. 대내 상승, 격차 요인이 분명하고 공평히 한다는 거. 보수제 중에서 그냥 연봉예민절, 박찬호 월급이 연봉제야. 근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예를 들면 누가 유현진 연봉이 얼마야? 추신수 연봉이 1,000억이다. 5년간 연봉이 1,000억이다면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매달 나눠주는 거야. 매달 한 1개월씩 끊어주는 게 바로 연봉제다. 그럼 알면 돼요, 여러분은. 연봉제 1. 근속급에 의한 중고령층의 인건비 상승을 억제한다. 두 번째, 실적과 보수 연결이 가능하며 성과급에 따른 보수 지급이 용이하죠. 셋째는 공직의 공정 원리를 도입하여 실적주의 체제 정립에 기합니다. 넷째, 우리는 주로 상급직에 적용하면 매달 분할하여 지급한다. 연봉제 중에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적용하면 기본 연봉을 지급한다. 장관들 연봉이 다 똑같아. 고정급. 성과급제 연봉제. 기본 연봉의 실적에 따라 고정 연봉의 10% 범위 내의 성과 연봉을 추가로 차등 지급하여 1급 내지 4급 공무원 지급한다. 같은 고위공무원단에도 차등을 준다면 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원단체 그러죠.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어. 한 이슈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이제 법의 노조가 됐어. 판결이 나왔잖아. 법의 노조. 그리고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 공무원 직장 협의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노동조합 법률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죠. 민간인으로 말하면 공무원 노동조합이 그냥 노동조합이에요. 근무 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 공무원들이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공무원 단체죠. 편 연결해서 순기능 노동조합 인증되다. 장점도 있겠지. 첫째, 정부 전체의 정책결정 구조나 입법기관 등 외적 세력 중에 공무원들의 집단적 의견을 표시할 수 있죠. 셋째, 행정관리 개선에 공헌하죠. 다섯 번째, 구성원들의 기속감과 일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동그랗게 봐. 6급 이하 공무원만 가입할 수 있는 거야. 민간인도 과장급부터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거야. 관리자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긍정감을 미친다. 7번, 관리층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는 게 도움을 줄 수 있죠. 소극적 입장, 공무원 노동자의 문제점도 있겠죠. 1번, 보수 인상 등 복지 요구 확대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죠. 두 번째, 노동시장의 경직화를 초래한 거야. 신분부장이 강화돼. 함부로 잘릴 수 없어. 노동시장의 경직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관리층의 인사권 등 고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겠죠. 3번째, 노동상권이 있어. 그냥 무죠. 첫째, 노동상권. 첫째, 단결권, 즉 단체 구성권. 두 번째, 단체 교섭권. 셋째, 단체 행동권. 우리나라는 단체 행동권만은 인정하지 않아. 단결권, 단체 교섭권은 인정하고 있다. 네, 5번, 우리나라 경우 6번 넘어간다.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김대중 정부 때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야 돼. 조건으로 너희들이 돈을 빌려주니까 그 대신 공무원 노동조합 인정해라. 그럼 돈 빌려줄게. 그래서 공무원 전 단계가 바로 공무원 직장 협의회 그럽니다. 제2조 1번 문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패널 3조 가입부 및 누가 가입할 수 있냐. 1번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한 일반직 공무원. 이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 영사직렬, 외교정보기술직렬 예무공무원들. 3. 제1호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만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롭다.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에 가입하거나 협의를 탈퇴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나온다면 이게 나오죠. 공무원 노동조합 별표봐. 공무원 노동조합 별표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죠. 첫째, 공무원 노조 설립 최소 단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특별시, 광역시, 도시, 군, 구 등을 최소 단위다.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된다. 2번 별표,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범위야. 1. 6급 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한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노동조합 전임자 있지. 노동조합 조합장은 누구냐? 대표는 임용권자 허가를 받아 서울시장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하되 그 전임기간 또는 무급의 휴직이야. 무급 휴직으로 하고 전임자임을 이유로 신분상 분리받지 않도록 한다. 서울시장에 가면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어. 대표는 누구 허가를 받나? 임용권자 서울시장. 그다음에 무급의 휴직이죠. 그래서 대표자는 교섭 및 단체별 체육권도 가지고 있다. 근데 교섭 불가사항이 있어. 첫째,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 위반 등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교섭할 수 없어. 3.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할 수 없다. 5.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사항 할 수 없다. 거기까지 페이지를 넘겨서 6번 당연미질 정치활동 및 쟁의행위는 금지야. 정치활동 및 쟁의행위 금지. 당연히 7번 노조 설립허가는 누구한테 받냐면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허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정신청. 단체교섭에 결례된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종료해야 돼.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0번 공무원 직장 협의 관계. 갑돌이는 공무원 노동조합도 가입할 수 있고 공무원 직장 협의도 가입할 수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교원노조. 전교조는 이제 불법 노조가 됐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건 교육부 장관에 관련되죠. 교조니까. 그 정도 정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 좀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죠.